사라 사수는 호주 출생 이라크계 유대인 작가, 시인, 교육자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수상 경력의 어린이 그림책 슈함의 방갈 저자이며 최근 이것은 촐렌트가 아니다도 출간했습니다. 그녀의 시집 이것이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는 이유는 하버 리뷰 유대인 여성시 부문상을 받았습니다. Jewish News Syndicate 예루살렘 스튜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라 사순. 감사합니다, 스티브. 경력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제 경력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예루살렘으로 알리야 이주한 것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가로서 저는 항상 글을 써왔고 항상 가르쳐 왔어요.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살면서 아카데미에서 가르쳤어요. 에즈라 느헤미야는 바빌로니아 유대인을 다루는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면서 저는 동화와 시를 쓰는 모임에서 글쓰기의 감각과 공간을 찾았어요. 그곳에서 저는 진짜 목소리를 찾았어요. 조부모님의 이라크계 유대인 경험과 가족의 말하지 않은 여정을 전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쇼함의 방가를 썼어요. 이 책은 이라크를 떠나 이스라엘로 온 소녀의 이야기로 제 가족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했어요.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제 가족, 그러니까 제 모든 조부모님들은 이라크 출신이세요. 제 아버지는 바그다드에서 태어나셨고 1951년에 모두 이라크를 떠나 이스라엘로 오셔야 했어요. 60년대에 호주로 이주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호주 시드니에서 태어났고 호주에서 자라면서 항상 중동식 가정, 음식, 음악과 함께 자랐어요. 저는 부모님이 이라크에서 어떻게 살았고 왜 떠났는지 이스라엘에서의 삶에 대해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부모님은 히브리어와 유대 아랍어를 하셨지만 저에게는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침묵 속에서 자랐어요. 이민자 부모님 아래 호주에서 자라 정말 다른 어린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무엇이 당신을 작가나 시인으로 만들었나요? 그렇죠. 저는 이민자 부모님의 자녀였으니까요. 저는 책 읽는 것을 정말 좋아했고 사실 그렇게 해서 말을 배우게 되었어요. 저는 집에서 듣기보다는 책에서 영어 단어를 읽으면서 배웠기 때문에 많은 영어 단어를 잘못 발음하곤 해요. 그게 참 흥미롭죠. 이게 진짜 이민자 자녀 경험인 것 같아요. 책은 제게 다른 세상으로 가는 창이었고 저도 그런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단어를 좋아했고 영어도 잘했어요. 그게 자연스럽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당신 글의 주된 핵심은 당신이 이라크계 유대인 문화에서 왔다는 사실이죠. 맞나요? 그리고 그게 당신이 독자들에게, 특히 많은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그렇죠. 사실 저는 BITS 대학교에서 창작 글쓰기를 공부했고 우등생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어요. 그리고 반에서 1등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겪고 있던 주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글을 쓴 적이 없었어요. 이라크계 유대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새로운 엄마가 된 것에 대해서도 쓰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1살짜리 아이의 엄마였거든요. 그때는 중요한 것에 대해 글을 쓰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그룹에 합류한 뒤에도 마찬가지였죠. 아슈케나지 이야기도 썼고 또 제 세 번째 할아버지는 체코슬로바키아 출신으로 홀로코스트로 가족을 모두 잃으셨어요. 그런 이야기는 익숙했지만 제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조부모님에 관한 시를 썼고 제 시 모임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며 그게 바로 네가 써야 할 이야기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연구에 집착하고 있었고 항상 책을 읽고 있었어요. 저는 할머니께 전화해 레시피를 묻던 손녀였어요. 6월절이 다가오자 대추야자 시럽과 할렉 만드는 법을 여쭙죠. 로스위 하샤나용 사과잼은 어떻게 만들죠? 할렉 대추야자 시럽 맞나요?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들이 자랄 때 저는 집에서 제가 자란 분위기를 다시 만들려고 했어요. 정말 그리웠거든요. 저는 남아프리카 사람과 결혼해 남아프리카로 이사했어요. 그의 가족은 요하네스버그에 몇 안 되는 바그다드계 가족 중 하나였어요. 그의 할아버지는 바그다드 출신이었고 사실 우리 할아버지들끼리 대화할 때는 서로 유대 바그다드어로 이야기하면서 바그다드에서 가졌던 그들의 원칙에 대해 논의하곤 했어요. 그의 할아버지는 1923년에 제 할아버지보다 훨씬 먼저 떠나셨어요. 지금은 예루살렘에 거주 중이시고 아들이 4명이신가요? 네, 저는 예루살렘에서 아들 넷과 살아요.
최소 한두 명은 이스라엘 방위군에서 복무했습니다. 내 큰아들은 전쟁 2년 동안 사이에드 산하님 부대에 있었고 둘째는 지금 나할 부대에 있어요. 10월 7일 이 당신과 가족 글쓰기에 어떤 영향을 줬나요? 그렇죠. 10월 7일은 저에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연구하면서 1951년에 유대인들이 이라크를 떠난 이유에 대해 봤던 모든 위험 신호들이 갑자기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1950년 투스케법 전까지 유대인들은 여권 없이 떠날 수 없었고 저는 왜 떠났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할머니가 에덴 동산이라 부르던 그곳을 왜 떠나야 했는지 알아보고 싶어 연구하게 됐어요. 저는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해하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 1917년 바그다드 인구의 3분의 1이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놀라워요. 당신처럼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있었고 유대인들은 오스만 제국 붕괴 후 새 이라크를 세웠습니다. 영국이 들어왔고 유대인들은 알리앙스 학교 시스템을 통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신국 기차역 우편 서비스에서 일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의회에는 유대인이 5명 있었어요. 제 생각에 5명이요. 그들은 실제보다 과도하게 대표됐어요. 이라크에는 유대인이 많지 않았어요. 많은 나라에서 유대인은 수는 적었지만 경제적으로 비례 이상으로 대표됐어요. 샤밧에는 시장이 닫히고 유대인들이 일하지 않아 바그다드는 매우 조용했어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그런데 왜 그들은 떠났을까요? 그 이유는 1930년대 교육 시스템 때문이었어요. 독일 선전이 유입되고 범아랍 민족주의가 부상했어요. 이 모든 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죠. 이 유대인 증오가 1941년 파르후드, 즉 유대인 학살로 이어졌어요. 정말 큰 사건이었죠. 지금 옆길로 새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게 그 질문과 연결되어 한 모스크에서 시작된 군중 학살이었습니다. 스비야후다는 자신의 책에서 바빌로니아 유대인을 언급하며 한 모스크에서 내부 선동으로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획된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날은 영국군이 오는 날이었어요. 영국군, 즉 그 지역이 다시 돌아오는 날이었죠. 영국군이 이라크 군대를 물리쳤어요. 왜냐하면 이라크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쿠데타가 일어났거든요. 1941년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영국을 지지하던 정부를 장악했고 그 정권은 범아랍 민족주의적이었고 독일을 지지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 유대인들은 엄청난 위험에 처하게 되었어요. 영국군이 이라크군을 물리치자 유대인들은 기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학살이 일어났던 이유 중 하나로 말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섭정자를 지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그것은 이웃이 유대인을 상대로 저지른 학살이었어요. 또 한 가지 여러 이라크인을 인터뷰하며 알게 된 건데 한 이라크 노부인이 죽임당한 유대인 한 명마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179명의 희생된 유대인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10월 7일처럼 느껴졌어요. 강간, 약탈, 유대인 집의 철저한 파괴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들은 유대인들의 집으로 왔고 그 집들은 빨간 손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유였죠. 10월 7일 이후로 제가 해온 일 중 하나는 바로 그 빨간 손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10월 7일 전에 이미 이 모든 걸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할리우드 유명인들 라벨에 빨간 손이 생겼고 저는 그걸 보고 있었죠. 파르후드 사건에서 유대인 집문에 빨간 손이 표시된 건 누가 찾아가야 할지 알기 위해서였어요. 학살이었죠. 죽임당한 유대인도 있었지만 일부는 무슬림과 기독교인 이웃 덕분에 살아남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둘 다 받아들이는 건 10월 7일 이후 우리가 배워야 했던 일이에요. 두 가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하마스 헌장처럼 이스라엘 점령과 유대인 학살을 말하는 무슬림도 있는데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하마스의 반대 의견을 못 내는 무슬림들도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를 들어 가자 지구 안에서 유대 사마리아 안에서 이번 주에 저는 유대 사마리아에 사는 한 남성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는 이름을 밝힐 수 없었지만 예전에 이스라엘에서 일했고 텔아비브에도 자주 갔으며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는 너무 위험해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고 이스라엘에서 자유롭게 살 수 없다는 것이 그저 안타깝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목소리는 침묵하게 됩니다. 제 연구도 이를 다뤘죠. 유대인들은 이라크에서 잘 살았습니다. 파르후드 때 일부 무슬림들이 그들을 죽이고 삶을 비참하게 만들어 1951년에 떠나게 했어요. 유대인을 사랑하고 남길 바랐지만 말하지 못한 무슬림들도 있었어요. 이게 우리의 상황입니다. 두 가지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제 연구로 저는 둘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동과 이스라엘 내에도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믿어요. 그들은 자유와 목소리를 위해 이스라엘에 희망을 두고 있어요. 이것이 제 글의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소셜미디어에서 엄청난 팔로워를 보유하고 계시죠. 하지만 그곳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본질적으로 희망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처럼 아랍 국가 출신의 사람들이 원한다면 실제로 다리를 놓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미래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건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사람들 대신 정치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정치는 우리 개인의 힘을 빼앗아 가기도 해요. 모든 사람은 선택할 힘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 모든 사람이 신문과는 조금 다르게 세상을 바라보고 여기서 무엇이 옳은지 말한다면요? 사랑의 행동이란 무엇일까요? 친절의 행동이란 무엇일까요? 빛의 행동이란 무엇일까요? 아니면 이것이 증오의 행동일까요? 증오의 말일까요? 아주 기본적이고 인간적인 질문이죠. 이게 창조하는 건가요? 세상에 선함을 만드는 행동인가요? 단순하고 순진하게 들릴 수 있지만 모두가 그렇게 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는 조화를 해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해요. 한편 이건 케미아의 이미지와도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사람들이 돌아와 쌓았죠.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쌓고 안전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마리아인들에게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들은 한 손에 망치, 한 손에 칼을 들고 성벽을 쌓았어요. 우리가 세우고 싶은 것을 분명히 해야 해요. 우리는 공존과 상호 존중,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존중을 바탕으로 안전한 가정과 안전한 사회를 세우고 싶어요. 가족을 지키려 존중하며 한편으론 검도 갖고 있어요. 우리의 보호받는 공간, 평화로운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감히 해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우리는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증오를 가져오면 우리는 하늘도 시간도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제 두 아들이 군대에 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군대는 나라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유대인, 무슬림, 드루즈인, 기독교인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의무예요. 그리고 이건 종교나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인간성의 문제예요. 우리는 정치 없이 기본적인 인간성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래서 모든 분야에 극단주의자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 문화나 민족을 없애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사회는 장악당했죠. 그래서 교육이 저에겐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교육이 성장과 발전의 메시지를 가르치도록 해야 해요. 증오와 피해의식이 아니라요. 특히 제 배경에서는 그런 것에 전혀 공감하지 못해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협정 등 일부 아랍 국가들과 맺은 동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10월 7일 이후에도 마찬가지로요. 몇몇 국가는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그러니까 이란과 유대 국가에 강하게 반대하는 다른 나라들에 맞서고 싶다면 말이죠. 언젠가 이라크 같은 아랍 국가들도 이 동맹에 합류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게 희망입니다. 이라크 친구들, 바그다드 출신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은행에서 일하고 있고 아내와 딸이 있으며 정치에 아주 관심이 많아요. 그 친구는 정말로 상황을 잘 알고 있고 그의 희망은 아브라함 협정이에요. 그리고 많은 이라크인들도 그것을 희망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란, 즉 이란 정권이 지배하는 한 이라크는 현재 이란의 대리국이고 이라크에는 지금 아무런 기회가 없어요. 현재로서는요. 티그리스 강이 말라간다는 얘기조차도 기소당할까 봐 말할 수 없어요.
저 같은 이스라엘 사람과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큰 침묵을 강요받아요. 그건 사형에 해당하니까요. 우리는 서구적 시각으로 중동에서 사는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시선으로 중동을 바라볼 수 없어요. 우리는 중동을 중동인의 시각, 중동 문화에서 접근해야 해요. 그리고 그들의 언어, 즉 가족의 언어로 이야기해야 해요. 가족은 중동에서 가장 중요하며 우리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협정과 그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유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서사 때문이에요. 우리는 갑자기 새로운 사명을 받았어요.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함께 살고 싶은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게 제가 아쉬운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정치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중동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비전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중동이 불타오르는 것이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득이 될지 모르지만 거리의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저에게 연락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제가 하는 일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일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목소리를 내게 해주거든요. 그냥 평범하고 소박한 사람들을 봅니다. 세상은 평범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그저 가족을 부양하며 함께 저녁을 먹고 싶어 하는 소박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당신의 목소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이니 다시 당신의 글쓰기로 잠깐 돌아가 보죠. 정말 매혹적인 제목이네요. 그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주세요. 도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도전이 아니에요. 그냥 제 할머니를 이기는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한 어린 소녀가 시드니에서 자라면서 채널 대회에 참가하게 되는데 그녀는 도전이 아닌 할머니의 대회에 참가하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이 요리는 샤bat 동안 밤새 끓이며 닭고기와 밥으로 만듭니다. 유럽계 유대인들의 샤bat 음식과는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그녀가 양파, 토마토, 생강, 마늘을 자를 때마다 모두가 이건 도전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리고 할머니도 함께 요리하며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이건 여러 나라를 거친 특별한 요리란다. 여기 있다는 게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이에요. 전통은 우리가 어디서 왔든 자랑스럽고 우리에게 뿌리를 줍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을 나누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제 할머니도 그렇게 하셔야 했어요. 이라크에서 이스라엘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천막촌으로 옮기셨죠. 그곳에서의 삶은 정말 정말 힘들었어요. 60년대에 8자녀와 시드니로 이주하셨어요. 할머니는 파란만장한 삶에도 늘 긍정적이고 즐거우셨고 저에게 가진 것을 나누라고 가르치셨어요. 저도 글을 쓸 때 그런 마음으로 쓰고 싶어요. 정말 그렇죠. 그리고 당신은 무엇보다도 최고의 이야기꾼이신데 혹시 그런 재능도 가족에게서 물려받으신 건가요? 네, 제 할아버지가 이야기꾼이셨어요. 저도 배우는 중이에요. 사실 할아버지가 나중에 회고록을 쓰셨어요. 그리고 저는 차함임, 지혜로운 사람들의 가문에서 왔어요. 저희 집안의 호주 성은 하킴인데 이건 차함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건 랍비와 선생님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야기는 중동 문화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들이 중요하고 그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큰 힘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에서 히브리어로 또 다른 어린이 책이 곧 출간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신의 뜻이라면 미국에서도 출간되길 바라고 있어요. 그 책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책 제목은 하우드 베티즈무라 오케스트라 속의 우드이며 알카와이디 형제들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라크에서 가장 유명한 음악가였고 지금도 그들의 노래가 민요로 불리며 사랑받고 있어요. 그들이 떠났을 때 알카와이 형제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인 그들의 이름이 사라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노래는 여전히 남아있고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들의 손자에 관한 거예요. 그들의 손자인 두루타사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전체 이야기와 잘 어울려요. 하지만 그들이 이스라엘에 왔을 때 자녀들이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우드가 인정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모차르트도 베토벤도 아니었고 유럽식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유럽 음악을 가지고 왔고 그들은 아랍 음악을 들었지만 그들의 귀에는 그 음악이 좋게 들리지 않았어요. 아들과 손자가 우드를 연주하고 싶어 하지만 할아버지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회계사나 다른 직업을 권하고 음악가, 특히 우드는 절대 안 된다고 해요.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서죠. 그래서 손자는 오케스트라에서 우드의 가능성을 증명하려 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이번엔 왜 히브리어로 쓰셨나요?
제 이야기는 중동의 이야기라 이스라엘에서도 꼭 들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 아버지와 형제자매들은 이곳에 와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아랍 국가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들은 많은 수치심을 겪었어요. 사실 그들의 문화는 매우 풍요롭고 자랑스러울 점이 많았죠. 그리고 제 세대는 두 번째, 세 번째 세대로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잠깐만요. 우리는 우리가 자란 집을 사랑하고 그걸 나누고 싶고 그리고 LA에 계신 제 삼촌이 한번 샤람 벵갈에 대한 제 강연에 오셨어요. 거기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겠니? 난 처음으로 이라크계 유대인이라는 게 자랑스럽구나. 라고요. 내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게 많은지 몰랐고 그분은 바그다드 출생이에요. 그분이 떠날 때 6살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정말 자랑스러워 할 게 많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에게서 너무 많은 것이 빼앗겼죠. 그들은 아무것도 없이 이곳에 왔으니까요. 그들이 잃은 것, 모든 것을 잃었어요. 2600년의 바빌로니아 유대인 역사를 어떻게 텐트 캠프에 담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사실 저도 바로 그걸 되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에즈라와 느헤미야의 이야기, 즉 두 번째 회복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 책들에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과 평행되는 내용이 정말 많아요. 성경 시대에 그들이 겪었던 문제들, 즉 리더십의 문제, 누가 유대인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어떻게 유대인 정체성을 세울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새 나라에 돌아왔을 때 우리의 사명과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제 세상은 모든 것이 변했고 우리가 지금 다루어야 할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지만 많은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요. 왜냐하면 현실은 암울하거든요. 10월 7일은 암울했어요. 지난 2년간의 전쟁도 그랬고요. 군인의 어머니로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참담했는지 잘 알아요. 그런데도 꽃들은 피어나고 나무에는 아몬드 꽃이 피고 있어요. 우리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현실에 집중해야 해요. 이스라엘을 믿고 싶어 하는 중동 사람들이 있고 이스라엘이 와서 그 가치를 전파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방식이에요. 공존과 수용이죠. 여성들이 거리를 자유롭게 걷고 자신의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곳, 그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몰라요. 저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라 생각해요. 우리는 유대인 이스라엘인으로서 자랑스러워해야 해요. 우리가 중동에서 이뤄낸 것은 바로 우리 적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가장 자랑스러워해야 하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아요. 가족과 중동의 전통적인 가치를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도 자유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로서요. 이런 것들이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보다 훨씬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돼요. 불타오르는 것보다 우리는 평화롭게 사는 법을 알고 있어요. 사라 사순 인터뷰할 수 있어 영광이었고 즐거웠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